한 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여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교실 바닥에 엎드린 전교 1등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장 완장을 찬 박준호가 손목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분 지났다. 10분 채우면 동영상 올린다. 그때 문이 열리며 새로운 체육교사가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분필가루를 뿌리며 놀렸지만 이상했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30초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내려가. 박준호가 책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체육쌤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야. 하지만 선생님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15년 전 아프간에서도 너 같은 놈들이 꼭 하나씩 있었지. 손 좀 봐줘야겠네. 우리 일진놀이 하는 준호 아기.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연 이 선생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년간 5명의 선생님을 쫓아낸 아이들이 왜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체육교사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개신군대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707 특임대라는 곳에서 말이죠. 저녁 후에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운고등학교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제가 상상했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폭력이 일상이 된 곳, 선생님들마저 포기해버린 곳이었거든요. 오늘은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민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민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알바할게요. 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밤늦게 돌아와서도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 학비며 생활비까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공부나 해라.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조금씩 굽어가고 있다는 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민서는 군에 지원했어요.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대학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707 특임대 지원하실 생각 있으세요? 훈련 교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서의 체력과 정신력이 남달랐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민서의 인생을 바꿨어요. 15년간 707 특임대에서 복무하며 아프가니스탄까지 다녀왔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어요. 전역 후 민서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군 복무 중 모은 돈으로요. 체육교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요. 선생님이 되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민서의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서는 청운고등학교에 체육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학교는 보통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또 선생님 한 분 나가셨대요. 교무실에서 들린 선생님들의 대화가 민서의 귀에 들렸어요. 이번엔 얼마나 버티실까요? 쓴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명의 선생님이 이 학교를 떠났거든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학생들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민서는 2학년 7반 교실로 향했어요. 복도 끝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그만해줘요. 어떤 학생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학생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다른 학생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7분 지났다. 10분 채우면 동영상 올린다. 박준호가 손목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반장이라는 완장을 찬 그의 눈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나, 둘. 이태민이 바닥에 엎드린 학생의 등을 발로 차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최하나는 휴대폰으로 이 모든 걸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댓글창에는
벌써 악성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민서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바닥에 엎드린 학생은 전교 1등 정연이었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문 앞에 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체육쌤 먼저 갈아입어 오시지? 박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베이지색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민서를 우습게 본 거예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발끝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교실 바닥이 살짝 울렸어요.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목덜미에 알 수 없는 압박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박준호와 이태민이 일부러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민서의 앞길을 막아섰어요. 새로운 체육쌤이네. 인사는 안 하고? 박준호가 비웃듯 말하며 손으로 민서의 몸을 터치했습니다. 이태민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우리 학교를 모르시나 봐요. 교실에선 학생이 우선이거든요. 주변 학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킥킥거렸어요. 민서는 잠시 멈춰서서 두 학생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전혀 동요가 없었어요. 길 비켜주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준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천천히 옆으로 비켜섰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다음엔 먼저 인사하세요, 쌤. 박준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하나가 재빨리 분필 지우개를 흔들어 허공에 하얀 가루를 만들었어요. 와, 썸네일 대박이겠다. 분필 가루가 민서의 머리카락과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최하나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순간 민서는 맨손으로 가루를 털어냈어요.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파문 같은 것이 번졌다가 사라졌어요. 지금부터 30초.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내려가. 민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귀 밑을 찌르는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어린애 장난은 그만해. 박준호가 책상을 발로 걷어찼어요. 둔탁한 소리로 공포를 짓누르려 했지만 민서의 몸이 미동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잠시 얼었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드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9호까지 불러줄까?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707대대에서 실제로 쓰던 번호. 순간 공기 중에 날리던 분필가루가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박준호의 눈초리가 흔들렸습니다. 이태민이 숨을 거칠게 내쉬며 비웃으려는 순간 민서가 허리를 숙여 바닥에 엎드린 정연이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팔과 어깨를 받치는 각도가 수술용 침대에서 환자를 옮기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 내 잘못 아냐. 정연이가 일어나는 순간 민서의 손가락이 박준호를 향해 뻗어졌어요. 너 3초 안에 그 자리 비켜. 처음 보는 미세한 경직이 박준호의 광대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뭔가를 말하려다 목이 잠겼어요. 이태민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지만 민서는 어깨만 살짝 돌렸습니다. 그 단순한 각도 변경에 이태민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넘어지면 크게 다쳐. 발목 꺾기 전에. 달려들던 이태민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민서는 한 손으로 의자를 들어 올려 원래 자리에 돌려놨어요. 그 움직임엔 꾸짖는 기색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모든 운동 에너지와 중심을 계산해둔 사람처럼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박준호가 그제야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 알아요? 체육쌤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야. 민서는 눈썹 하나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15년 전 아프간 도심에서 민간인 23명 인질극이 있었어요. 그 납치범도 같은 말했죠. 우릴 건드리면 너희 나라가 끝난다고. 결과는 알 거예요. 교실 뒤편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기척이 났어요. 최하나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소리였습니다. 손끝이 떨려 화면이 깨져도 줍지 못했어요. 민서는 학생 출석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체육복 갈아입을 때까지
이 책상에서 눈을 떼지 않을 거예요. 뒤돌아보면 30초 추가.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박준호는 마지막 오기를 부여잡고 천천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틀어쥐었어요. 뛰지 않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며 이태민이 나지막이 물었어요. 진짜인가? 707? 박준호는 땀에 젖은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분필가루보다 더 하얀 피부가 떨렸어요. 한편 민서는 혼자 남은 교실에서 부서진 휴대폰을 주워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출석부를 들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운동장 끝 구령대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먼 곳 사막에서 보았던 모래의 언덕과 비슷했습니다. 거친 열기와 포화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 16살 아이들의 가벼운 비웃음쯤은 고막을 스치는 모래알보다 약했습니다. 민서가 가만히 주먹을 쥐었다 펴며 속삭였어요. 어린애 장난, 이제 끝내자. 그리고 교실 문을 걸어 잠근 뒤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아래쪽에서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아무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멀리서도 선명했어요. 발소리 하나에 숨을 죽이는 아이들의 공포 위로 매서운 봄바람이 스쳤습니다. 곧 시작될 훈련이 무엇이든 방금 교실에서 목격한 침묵의 압도감이 이미 그들에게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운동장,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아침 10시. 학생들은 민서의 지시에 따라 두 줄로 섰습니다.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일부는 교복 셔츠 위에 체육복만 걸친 채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만지작거렸어요. 박준호가 줄 맨 앞에서 하품을 해보이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한 바퀴 돌고 끝이지 뭐. 뒤에서 흘긋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민서는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짧게 불더니 곧장 체육창고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그녀의 손에는 낡은 군용 철제 라바콘과 줄자, 그리고 흰색 분필통이 들려 있었어요. 분필통 뚜껑을 열어 흙바닥에 선을 긋자 운동장 한복판에 낯선 사각형이 생겼습니다. 이 라인을 넘으면 전원 재시험이에요. 코스는 단순해요. 달리기 200m, 팔굽혀펴기 30회, 300m 되돌아오기. 중간에 포기하면 내일도 같은 코스 반복. 소리는 건조했지만 어디에도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준호가 고개를 돌려 이태민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태민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평소라면 교사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고 돌아와도 말리지 않는 애들이었거든요. 박준호가 먼저 출발선에 섰어요. 혼자 장난처럼 팔을 털고 스타트를 흉내냈지만 민서가 허리를 굽혀 출발 자세를 교정해주려 하자 손등을 쳐올리며 밀쳐냈습니다. 쌤, 손대지 마요.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민서는 잠시 그 손등을 바라봤어요. 눈길은 차가웠지만 얼굴엔 미묘한 연민조차 스쳤습니다. 출발. 짧은 구령과 함께 박준호는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50m까지는 가볍게 몸을 풀듯 튕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구간, 사각형 라인을 넘어 다시 100m를 채우기도 전에 숨이 가빠졌어요. 민서가 지정한 구간은 모래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솟구친 먼지가 발목 높이까지 일었어요. 평소 운동장을 배회하며 놀기만 했던 그에게 규칙적인 호흡은 사치였어요. 결국 라인을 넘지 못한 채 무릎이 꺾였습니다. 뒤이어 달린 이태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어폰을 낀 채 팔굽혀펴기를 흉내낸 무리 역시 횟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끝낸 학생들은 손바닥이 흙투성이가 되자 투덜거리며 물티슈를 찾았어요. 민서는 누구에게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꺼내 기록했어요. 박준호 기준 미달, 이태민 기준 미달, 최하나 기준 미달. 기준 미달자는 교복 단추 첫째 칸 열고 흉부 수축 스트레칭. 호흡은 내가 카운트해요.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런데 민서가 몸을 돌려 스트레칭 자세를 정확히 보여주자 비웃음은 곧 어설픈 따라하기와 억지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롱하던 손가락이 허리에 얹히고 움켜쥔 주먹이 다시 펴졌어요. 10번 숨이 들어가고 10번 더 나오는 동안 팔꿈치 옆구리에 박힌 통증이 천천히 뇌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학생들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장난처럼 여기던 체육교사가 어느새 몸의 미세한 떨림과 관절 각도까지 계산한 훈련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려. 체육 시간 내내 운동장 밖 벤치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도 있었어요. 허리 통증이나 생리통을 이유로 늘 빠지던 애들이었습니다. 민서는 출석부를 덮고 다가가 물었어요. 진단서는 있니? 학생들은 대답 대신 교무실에서 허가받은 척 허리춤에서 허가증을 꺼냈지만 민서는 즉시 응급 테이프와 압박밴드를 꺼냈습니다. 외부 허가증은 잠정 무효. 현장 재진단이 우선이에요. 손놀림은 군 시절 야전 처치였어요. 학생이 놀라 손을 빼려 하자 민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정했습니다. 아프다면 더 늦기 전에 잡아야죠. 도망치면 통증은 평생 친구가 돼요. 그 목소리는 또 다른 권이었어요. 병원 진단서보다 더 확실한 근육 촉진이었고 허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체육복 위로 땀이 번져갔습니다. 중간 휴식 없이 이어진 마지막 구간은 100m 전력 질주였어요. 이미 체력이 바닥난 아이들은 출발선에서부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민서는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힘들어 숨 넘어가는 아이들 틈에서 박준호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딴 훈련이 무슨 교육이냐고요.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민서가 가까이 다가가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낮게 말했어요. 내가 친구 머리를 쓰레기통에 넣으며 얻은 쾌감보다 이 운동이 훨씬 사람다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호루라기가 울렸고 학생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어요. 누군가는 넘어졌고 누군가는 반쯤 울먹이며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끝까지 뛰지 못한 아이들은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어요. 민서는 모두가 넘어질 때까지 결코 호루라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자 민서는 운동장을 정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삽과 빗자루를 쥐어주었어요. 훈련은 아직 안 끝났어요. 장소를 사용했으면 원상복구해요. 이태민이 삽자루를 바닥에 내팽개치자 민서는 그 삽을 다시 들어 그의 발치에 세워뒀습니다. 도구를 내팽개치는 건 도구를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존중으로 시작해요. 묵직한 단어가 발등에 내려앉은 듯 꽂혔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말대답을 했다가 어떤 반격이 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뒤 모래밭이 고르게 다져졌고 수도에서 손바닥과 팔뚝에 묻은 흙을 씻어낸 아이들은 제각기 몰래 서로의 눈치를 보았어요. 부당한 폭력이라고 소리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교무실로 달려가 민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에 남아있던 피로와 숨소리가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인증하는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점심종이 울리기 직전 민서는 복도에서 학생들이 껌을 뱉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교실벽에 붙어있던 인권 동아리 포스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더러운 종이컵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타인의 공간을 깨끗하게 해요. 껌을 뱉는 손짓이 굳어졌어요. 포스터 속 인권이라는 두 글자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껌을 뱉어 컵에 넣는 동안 민서는 창문을 열어 복도 끝까지 스며든 먼지를 환기시켰어요. 광택 없는 유리창에 아이들 얼굴이 겹쳐 비쳤습니다. 그 비친 얼굴은 방금 전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숨을 몰아쉬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교무실로 돌아온 민서는 오래된 야전 시계를 책상 위에 내려뒀습니다. 체육복 소매 끝이 흙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어느 부분도 너덜거리지 않았어요. 국어교사 이영희가 옆에서 수줍게 물었어요. 저 애들이 괜찮긴 한 거죠? 민서는 대답 대신 출석부 가장자리에 빨간 펜으로
오늘 기준선 통과율 0%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주 작게 덧붙였어요. 내일 30% 목표. 이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 수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이 품었던 불가능의 벽을 대신 깨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실마다 자율학습이 시작될 때까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박준호는 쉬는 시간마다 전자담배를 나눠주던 습관을 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팔뚝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엎드려 울던 정교 1등 정연이가 스치듯 내민 물파스 덕에 진통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받을 때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그 떨림은 이전의 폭력이 아니라 처음 겪는 미묘한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틈도 없이 종이 울렸고 수업이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질 때까지 교정에는 어쩐지 낯선 정적이 깔렸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전에 없던 폭풍의 예고편이었어요. 다음 날이면 기준선 목표가 30%로 높아진다는 사실이 운동장 가로등 아래에서 귓속말처럼 퍼졌거든요. 아이들은 웃으며 모였지만 눈빛은 서로의 팔과 무릎 상태를 훔쳐보고 있었어요. 한편 교무실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 작성된 생활지도부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상습폭력, 언어희롱, 촬영 및 유포 항목 옆엔 교사 서명란이 텅 비어 있었는데 민서가 블루펜을 꺼내 들자 남기훈 부장이 말을 붙였어요. 지금 이렇게 세게 가도 괜찮겠습니까? 민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 번에 부러져야 다시 붙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어요. 훈련이 끝난 운동장의 모래처럼 청운고등학교의 뿌리도 조금씩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민서의 엄격한 지도를 견디지 못했어요.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박준호, 이태민, 최하나는 방송실에 몰래 모였어요. 이번엔 확실히 털어줘야 해. 박준호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전에 당한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방송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어요. 체육 시간에 몰래 촬영한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썸네일은 이걸로 해. 이태민이 민서가 분필가루를 털어내는 장면을 확대했어요. 제목은 뭘로 할까? 무능 체육교사 폭군 코스프레. 이거 어때? 최하나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어요. 조회수 대박 날 거야.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조회수 그래프 예측이 떠 있었어요. 업로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채은이 창 너머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기 봐. 복도 끝 CCTV 불빛이 깜빡이며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렌즈가 천천히 방송실 쪽으로 돌아섰어요. 툭! 작은 모터 소리가 울리며 카메라가 그들을 정면으로 조준했습니다. 그 순간 방송실 문이 밖에서 잠금 해제됐어요. 찰칵!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쪽 공기가 변했습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어요. 민서가 아무 말 없이 들어섰어요. 3명 모두 가만히 굳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서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어요. 편집된 영상과 자극적인 제목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조용히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꺼지는 시간이 고작 2초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긴 시간으로 확장됐습니다. 목 안으로 뜨거운 쇠덩이를 삼킨 듯 했어요. 내가 뿌린 모래는 결국 내가 마셔요. 민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박준호가 시선을 피하며 노트북 뚜껑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등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서는 삼각대를 접으며 말했어요. 올릴 영상이 필요해요? 올려봐요. 내 원본과 편집본, 장난 대본까지 모두 부모님과 교육청에 함께 보내줄 테니까. 말끝에 매끄러운 어투가 더 잔인했어요. 이태민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기시네요. 교사는 사생활 침해하지 말라고요.
민서는 삼각대를 가볍게 흔들어 접합부에서 딸깍 금속음이 울리게 한 뒤 내려놓았어요. 교사가 아니라 신고자예요. 넌 지금 정보통신법 위반 현행범이야. 방송실 안 공기가 굳어 있다가 문득 압력이 빠진 듯 한숨이 터졌어요. 최하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형적인 SNS 주도자였던 그녀의 손끝이 흰색 USB를 쓸어내리며 툭 떨어뜨렸어요. 민서가 그것을 주워 자신의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물 반납은 조사 후에. 최하나가 놀라서 손을 뻗었지만 이미 그녀의 체격으로는 뺏을 수 없는 거리였어요. 오후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민서는 방송 장비 대여 기록과 CCTV 로그를 들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생활지도부장 남기훈이 화면을 확인하며 혀를 찼어요. 이 아이들, 이번엔 확실히 선 넘었네요. 민서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USB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오늘 안에 보호자 연락하고요. 그리고 SNS 계정 운영 내역 확보 요청서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말투가 차갑지만 절차는 빈틈없었어요. 남기훈이 묘하게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시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 눈치를 보던 교사들이었는데 누군가 선두에서 책임을 짊어지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교장실 복도에 힐끗 소리가 울렸어요. 박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붉은 블라우스가 강렬했지만 화장은 어딘가 급하게 덧칠한 티가 났어요. 감히 우리 애를 망신 줘? 체육교사 하나가 학교를 쑥대밭 만들겠어? 문을 열고 들어가며 교장에게 손가락을 찔러댔어요. 교장은 구겨진 인사말을 끌어올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그런데 맞은편 문이 열리며 민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교장을 제치고 곧장 학부모를 바라봤어요. 영상 유포 시도와 무단 편집, 그리고 폭력. 보호자 면담이 필요합니다. 박준호 어머니의 입술이 바짝 갈라졌어요. 내가 뭔데 우리 애를 건드려? 민서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교장 책상 위에 놓았어요. 담당 교사로서 의무를 수행 중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복사본은 이미 교육청과 사이버 수사대에 보냈습니다. USB 케이스가 탁 하고 바닥에 닿는 짧은 소리에 방 안 공기가 수축했어요. 학부모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이내 핏대를 세웠어요. 변호사 부르겠어. 민서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서류 전달을 위해서라도 빠를수록 좋겠죠. 대화가 끝나고 문이 닫히자 교장 표정엔 오랜 두통 끝에 찾아온 맑은 피로가 감돌았어요. 선생님, 혹시 겁나지 않습니까? 민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막에서 탄약고 지키던 날 포탄 10개가 동시에 떨어졌어요. 겁은 그때 다 썼습니다. 말끝에 담담한 웃음기가 섞였지만 교장은 웃지 못했어요. 단지 어깨에 힘이 미묘하게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건물은 불이 일찍 꺼졌지만 기숙사 복도엔 은은한 스탠드가 켜져 있었어요. 박준호가 침대 옆 탁자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팔꿈치엔 아직도 모래 긁힌 자국이 남아 따끔거렸어요. 휴대폰으로 들어간 비밀 채팅방엔 평소라면 샘 털자 같은 농담이 쏟아졌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알림은 고작 2줄. 그것도 오늘은 쉬자. 일단 잠수 같은 내용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던 약속이 교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피부에 와닿았어요. 문득 방 밖에서 여행용 백팩을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창문을 통해 본 그림자는 전교 1등 정연이의 것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그림자가 쓸어간 자리에 박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놓쳤던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운동장 모래 위에서 무릎 꿇고 숨 쉴 때 스친 의문. 왜 우린 이러고 살지? 같은 시각 체육관 뒤편 창고에서 민서는 쇠사슬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장비 반출 기록에 없던 빈 라커를 찾아낸 뒤 점검 중이었습니다. 바닥에 부러진 자물쇠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체육도구 중 빠루와 철제봉을 꺼내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했어요.
누군가 또 다른 폭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표정은 요동치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잠그며 천천히 시계를 봤습니다. 야간 순찰 경비가 순찰을 도는 시간까지 5분. 창고문에 임시 자물쇠를 채우고 나오는 민서의 발소리가 체육관 벽에 반사되어 2배로 크게 울렸어요. 그 울림은 닫힌 문 너머 잠든 학교에 일종의 경고처럼 퍼졌습니다. 새벽 5시 운동장에 처음으로 햇빛이 비치자 민서는 이미 트랙을 돌고 있었어요. 발목엔 모래주머니가 묶여 있었습니다. 4번째 바퀴를 채우고 숨을 고르는데 관람석 위쪽에서 누군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이태민이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눈꺼풀에 밤을 새운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그는 한 손에 체육관 열쇠를 들고 내려왔어요. 저 창고 자물쇠 부서뜨린 거 우리 아닙니다. 말투가 어눌했어요. 증거 찾으러 왔는데 쌤이 먼저 닫아놨더라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깨진 핸드폰 화면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밤새 누군가 교내 기물을 부수고 쇠파이프를 들고 찍어 올린 SNS 인증샷이었습니다. 게시자 주인은 박준호도 자신도 아닌 1학년 후배였어요. 이태민은 녹슨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이제 그만하려고요. 후배들이 우리 따라 하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민서는 말없이 사진을 넘겨봤어요. 이어폰 없이도 심장이 귀엽해서 맥박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사진을 이태민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평가보다 짧은 격려였어요. 그 한 줄이 이태민의 눈썹을 미세하게 떨리게 했습니다. 근데 박준호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민서는 모래주머니를 풀어 운동장 모래 위에 내려놓았어요. 모르면 기다려요. 대신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은 해요. 민서는 트랙 한가운데 서서 팔을 천천히 뒤로 젖혔어요. 어깨 관절이 바삭 소리를 냈습니다. 먼 곳 사막에서 벽을 넘던 날과 같은 각도였어요. 좌우를 둘러보던 이태민의 눈에 풀어진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비단에서 새하루가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조회 전 박준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운동장. 지금. 혼자. 발신자는 이태민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결국 운동화 끈을 묶었어요. 체육복을 챙겨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하자 모래주머니 2개와 손으로 쓴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도망치는 건 자유. 남는 건 선택. 그 글씨를 보고 있자니 어제 체육 시간에 들려왔던 숨소리, 깨진 자존심, 몸속 무게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 무게가 모래주머니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학교 스피커에서 조회 안내 방송이 울리기 직전이었어요. 관람석 아래 계단에서 민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새 모래주머니와 물병이 들려 있었어요.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모래주머니를 내려놓았어요. 박준호는 결국 발목에 주머니를 찼습니다. 무게는 묵직했지만 어제 모래 속에서 쓰러질 때보다 어딘가 덜 두려웠어요. 첫 발을 떼자 모래 속에 신발이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파묻힐 때마다 발바닥이 놀랍도록 땅을 인식했어요. 땅 위에서 튀어오르던 과거의 허세 대신 땅속으로 파고드는 무게가 분명했습니다. 조회종이 울리고 운동장은 다시 텅 비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엔 선명한 발자국이 꼬리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숨을 고르며 그 발자국을 뒤돌아봤어요. 뒤따른 민서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이 정도로는 포상 휴식 안 줘요. 박준호는 물을 받아들면서도 웃지 못했어요. 대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쌤, 왜 이러세요? 민서는 트랙을 멀리 바라봤어요. 너희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요. 대답은 짧았지만 물결처럼 운동장에 퍼졌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대답할 말을 찾느라 목이 맨 듯했습니다. 그때 교무실 스피커가 울렸어요. 교육청 특별감사팀 방문이 오늘이라는 안내였습니다. 박준호는 모래주머니를 풀어 관람석 밑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해도 되겠죠? 달리기.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뛰지 마요. 같이 뛸 거예요. 박준호는 아무 대답 없이 출발선에 섰어요. 숨을 들이쉬며 어제의 모래 먼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쓰러질 때까지가 아니라 도착선까지. 단순한 차이가 왠지 먼 거리처럼 느껴졌어요. 운동장을 가르는 발소리가 점점 빨라지자 체육관 벽시계가 오전 8시를 알렸습니다. 교실 창문 안에선 학생들이 몸을 뒤로 젖혀 박준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비웃었지만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귓바퀴에 박힌 기존 질서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그 삐걱임이 시작일지 마지막 경고일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트랙 위에 맺힌 땀방울만큼은 확실했어요. 어제와 같은 운동장이지만 발자국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먼지가 아니라 땀에 젖은 모래 속에서 스스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교문 밖으로 검은 승용차 세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은 뒷자리만 가려져 있었지만 빨간 외제차 로고가 아침 햇살을 튕겨내며 주위를 위협처럼 비쳤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자 박준호 어머니가 먼저 내렸습니다. 깊게 파인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순간 복도 끝까지 기척이 전해졌어요. 뒤이어 변호사 2명과 회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청운고등학교 학교법인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교장실로 곧장 향하던 걸음이 체육관 앞에서 멈춰섰어요. 철제 문 안쪽에서는 민서가 학생 12명과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들 팔이 귀 옆으로 뻗는 순간마다 관절에서 파삭파삭 소리가 났어요.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박준호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민서를 가리켰어요. 저 교사, 저 사람 당장 직위해제 안 하면 고소부터 시작이야. 우리 애를 PTSD로 몰아넣었다고. 변호사가 뒤에서 노트북을 열어 판례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호루라기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허리를 편 채 정면을 바라보았어요. 민서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민서는 학부모 일행을 살펴보더니 운동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훈련 잠시 중단. 물 한 모금씩. 학생들이 쪼르르 움직이는 동안 학부모 무리가 민서 앞을 막아섰어요. 내가 교사야? 교사가 학생을 고문하듯 굴려? 박준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체육관 벽을 탕 찍었습니다. 민서는 흔들림 없이 바라봤어요. 부작용이 있다면 의사 진단서를 요청하세요. 운동은 교과 과정입니다. 말끝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가 판례를 들이밀며 말했어요. 학생에게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공교육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서는 판례 표지만 힐끗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훈련 영상과 심박수 기록, 의학적 체력 측정 결과는 모두 학생별로 보관 중입니다. 필요하시면 교육청 감사 때 함께 제출하시죠. 변조사는 말을 잃었어요. 박준호 어머니의 눈이 볼록 튀어나오려다 체육관에서 달려나온 아이들 숨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때 교내 방송에서 비상경보음이 울렸어요. 첫 수업종보다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교무실 스피커가 동시에 켜지더니 생활지도부장의 급박한 목소리가 터졌어요. 체육관 뒤편 주차장에 누군가 소화기를 뿌리고 도주 중. 인원 분산 통제 요청. 민서는 곧바로 학부모 무리를 옆으로 밀어내며 뛰기 시작했어요. 운동장 모래 속을 헤집고 달리는 속도가 한눈에 보기에도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박준호 어머니는 소리치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체육관 뒷길로 학생 둘이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이태민과 전교 1등 정연이었어요. 주차장에는 시야를 가릴 만큼 하얀 분말이 퍼져 있었어요. 소화기 손잡이를 움켜쥔 사람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1학년 후배 강우진이었습니다. 그는 하이톤으로 웃으며 소화약제를 허공에 난사하고 있었어요. 너희 덕분에 재미 좀 보려고. 목소리는 공포보단 흥분에 가까웠어요. 그는 SNS 청운고 파워 계정 관리자였습니다. 3학년의 폭력을 동경하며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매던 아이였어요. 파이프가 허공을 그으며 내려오는 찰나 민서는 반 발자국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손날이 파이프 손잡이 위 우진의 손목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어깨가 돌아가며 균형이 깨지자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곧바로 뒤따라온 이태민이 파이프를 발로 굴려 멀리 보냈습니다. 우릴 따라하지 말랬지. 이태민이 낮게 쏘아붙였어요. 우진이 뒷걸음질치다 넘어지자 정연이가 달려와 소화기를 끌어안고 잠갔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재색으로 가라앉았어요. 민서는 남은 소화분말을 털고 우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한 번만 더 휘두르면 부모 대신 경찰이랑 면담이에요. 우진은 눈물을 글썽이다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그런데 뒷걸음질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저는 재밌으라고. 말끝이 흐릿했어요. 민서는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재미는 책임 뒤에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우진의 귀에 제대로 박혀버렸습니다. 그가 손목을 빼지 못한 채 떨고 있을 때 생활지도부 교사들이 달려왔어요. 소화기 사건이 정리되기도 전에 교장실 복도에서 또 다른 소란이 터졌습니다. 박준호 어머니가 변호사들과 함께 교장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해임 요구 공문 당장 발급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교장과 교육청 감사팀장이 동시에 문을 열고 나와 얼굴을 맞댔습니다. 감사팀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서가 미리 제출한 폭력 편집 영상과 야간 창고 파손 사진, 그리고 방금 전 소화기 난동 영상을 이미 받아본 상태였어요. 현재 교권 침해와 기물 파손, 불법 촬영 정황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에 대한 보호자 면담을 공식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중한 말투 속에서도 공식 절차라는 단어가 쇠덩이처럼 무겁게 떨어졌어요. 박준호 어머니는 변호사를 바라봤지만 변호사는 서류철을 다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법 촬영이 사실이면 승산이 없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끝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그 시각 운동장 관람석에서는 박준호가 모래주머니를 끌어안고 허리를 펴고 있었어요. 발목을 조이던 스트랩을 풀기도 전에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기훈 부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흘렀어요. 오늘 5교시 전 학급 교권 존중 교육 긴급 편성. 담임 교사와 학생 대표는 체육관으로 모일 것. 방송 마이크 너머로 작은 박수가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교무실 교사들, 이어 복도에 있던 학생 몇 명.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파동이 벽을 타고 교정 구석까지 번졌어요. 방송팀이 돌아간 뒤 교장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교육청 감사팀 보고서 초안엔 학교법인 간부가 폭력을 묵인한 정황과 교장 재량 남용 사례가 빼곡했습니다. 법인 측 배지를 달고 있던 회색 수트 남자는 문건을 덮고 고개를 떨궜어요. 교사 한 명 자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감사팀장이 서류를 더 내밀었어요.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부실 책임을 인정하고 교권 회복 프로그램에 정식 협력하십시오. 안 그러면 법인도 감사 대상입니다. 말끝에 철저한 무표정이 붙었지만 교장과 이사장은 이미 결론을 읽고 있었어요. 오후 5시 교내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3자 공동기자 간담회가 다음 주 월요일 체육관에서 열린다는 공지였어요. 사회는 학생회장, 발언 순서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순이었습니다. 박준호 어머니가 교무실로 달려왔지만 이미 결정된 절차였어요. 민서는 책상 위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이크는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감춰온 것 다 꺼내고 당사자 책임으로 합시다. 그제야 학부모가 짓눌린 신음소리처럼 한숨을 토했어요. 저녁 10시 기숙사 불이 꺼지기 전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자발적이지만 강렬한 분위기였어요.
이태민이 스피커를 옮기고 정수빈이 조명을 세웠습니다. 무대는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운동장 모래 위에 작은 원을 그리고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둘러섰어요. 박준호가 중앙으로 나서더니 한 손에 들고 있던 모래 주머니를 천천히 올려 보였습니다. 오늘 이걸 벗었어요. 대신 이걸 얻었어요. 그는 어깨 위에 주머니를 걸치고 허리를 폈어요. 사과할 기회를 주세요. 말이 끝나자 운동장 끝에서 박수가 하나둘 터졌습니다. 일부 학생은 여전히 팔짱을 꼈지만 야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서는 관람석 난간에 기댄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래 주머니 속 모래가 낮은 소리로 쏟아져 내렸어요. 바람에 흩날린 모래가 공중에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 아이들이 빙 둘러서서 각자의 휴대폰 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희고 옅은 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운동장 한복판이 낮보다 밝았습니다. 새벽 3시를 넘어갈 즈음 교내 폐쇄회로 화면에 다시 익숙한 후드티가 나타났어요. 전날 소화기를 난사했던 강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체육관 뒤편을 기웃거리다 창고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뒤에서 번개가 터지듯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비원과 남기훈 부장이 동시에 휴대용 조명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뒤로 모자를 눌러 쓴 박준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진은 순간 움찔했지만 팔을 움켜잡힌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민서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내가 경찰서 대신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주고 싶다면 첫 수업은 책임이에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책임이 뭐죠? 민서는 자물쇠 고리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내가 망가뜨린 걸 직접 고치고 지키는 것. 우진의 눈빛이 뒤늦게 흔들렸어요. 주먹에 힘이 빠지자 쇠사슬이 짤랑, 낮은 울음처럼 울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체육관은 방송국 조명이 꺼지기도 전에 만석이 되었어요. 무대 없이 둥근 원형으로 의자가 배치됐고 가운데 작은 탁자 위에는 마이크 하나와 발언권 팻말이 놓였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법인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까지 한눈에 담을 수 없는 인파였어요. 학생회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선배들이, 선생님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알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려 합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체육관 천장으로 솟구쳤어요. 첫 발언권은 피해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연이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깨진 안경 대신 새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때 지옥이라 불렀던 이곳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길 바랍니다. 이어 가해 학생 차례였어요. 박준호가 관람석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모래 주머니 없이도 그의 발목엔 아직 칼날 같은 긴장이 남아 있었어요. 누구보다 무서운 건 내가 아니었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졌습니다. 나를 방치한 눈길, 내 폭력을 웃으며 찍어 올린 손가락,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누군가를 잊은 내 자신.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 눈을 감았습니다. 관람석 맨 뒤에서 박준호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가락 사이에 구겨진 손수건이 젖어 있었습니다. 차례가 민서에게 돌아왔을 때 체육관은 숨소리조차 줄어들었어요. 민서는 마이크를 들고 학생들 가운데 섰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건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정신이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어요. 명령이 아니라 책임, 복수 대신 보호.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체육관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이 학교도 전쟁터였어요. 총 대신 카메라, 지뢰 대신 비웃음, 포로 대신 교사. 우리는 살아남는 대신 살아가야 해요. 말끝에 박수가 터졌지만 민서는 손바닥을 들어 잠시 멈췄어요. 이제부터 살아갈 방법을 고르죠. 존중을 무기로 삼을 것인가, 침묵을 방패로 들 것인가.
학생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선택은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내일 새벽 운동장에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놓을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이름을 쓰고 달리십시오. 달리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함께 달립시다. 체육관 불이 꺼지자 내린 정적 속에서 빛나는 건 누군가의 휴대폰 플래시 하나였어요. 곧이어 빛이 2, 3,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운동장 모래 위엔 이름이 적힌 모래 주머니가 줄지어 놓였어요. 별빛 같기도 작은 경계등 같기도 했습니다. 박준호가 첫 번째 주머니를 들어 올리며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차갑게 폐를 적셨습니다. 어쩌면 아직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잔혹하고 어디선가 또 다른 폭력이 자라나겠지만 최소한 이곳 교정에서는 모래 주머니마다 책임이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짊어진 아이들의 발자국이 이제는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을 듯 깊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의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도 운동장에는 새 주인을 기다리는 모래주머니가 남아 있었어요. 새벽 4시 한 줄로 놓인 주머니가 이슬을 먹으며 검푸른 빛을 띠었고 그 위로 새들이 날아가며 경쾌한 울음을 흘렸습니다. 첫 등교 종소리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운동장 한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태민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름이 적힌 자신의 주머니를 들어 어깨에 걸치고 트랙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이어 정수빈이, 오정희가 긴장한 표정의 1학년 둘이 차례로 나타나 주머니를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10명이 모였고 3명이 모자라던 전교 1등반 구간이 채워졌어요. 누군가가 숨을 골랐고 누군가가 조용히 손등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카운트다운도 없이 발걸음이 모래 위에서 동시에 떨어졌어요. 이른 아침 먼지가 발목까지 피어올랐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뒤쪽 관람석 그림자 속에서 민서가 어둠과 함께 발맞춰 달렸어요. 구령을 넣지 않았지만 호흡과 속도가 스스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첫 시간 종이 울린 즈음 운동장 주위에는 교복 차림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달리는 무리를 보며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어제의 망설임 대신 허리를 숙여 자기 이름이 적힌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1대1 상담을 주저하던 학생의 신입부원도 늘 교사 탓을 하던 반장도 눈길을 피하던 가해 조력자들도 하나둘 주머니를 어깨에 걸쳤어요. 5분 간격으로 늘어나는 무리가 트랙 위에서 만나면서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손을 뻗어 일으키고 다시 달렸어요. 어제까지 그들은 누군가를 밟으려던 발로 오늘은 서로의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관람석에서 지켜보던 교사들이 숨을 삼키며 손을 치자 기세는 더 커졌어요. 철제 난간을 잡은 국어교사 이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떨며 중얼거렸어요. 여기 살아있어요. 비명 대신 숨소리, 조롱 대신 땀 냄새가 가득한 운동장에서 교사는 처음으로 학교라는 공간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마침 조의 TV에서는 방송부가 급히 편집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목도 자막도 없었어요. 단지 모래주머니를 맨 학생들이 밝아오는 새벽을 깨우며 트랙을 순환하는 장면이 30초마다 빠르게 전환됐습니다. 어느 컷에서는 박준호가 숨을 몰아쉬며 넘어졌다가 민서가 팔을 끌어올려 주었고 다른 컷에서는 강우진이 뒤처진 친구의 주머니를 대신 짊어지고 달렸어요. 영상 마지막 장면은 여명이 운동장 위를 감싸며 아이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리고 이어 시작이라는 흰자가 짧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강단에 선 담임 교사들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직후 교육청 청장이 직접 학교에 도착했어요. 회색 수트를 입은 법인 인사가 서둘러 안내했지만 청장은 운동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달리기를 마친 학생들이 정리운동을 하며 줄 서 있을 때 청장은 손수 물병을 나눠주었어요. 너들 땀 냄새 좋아요. 학교 냄새예요. 굵은 목소리에 학생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어 청장은 교장실로 가서 학교법인 측에 최종 통보서를 건넸어요. 교권 회복 시범학교 지정 확정. 향후 모든 비용은 교육청과 도청 지원. 법인은 사과문 발표와 운영진 교체. 거부시 직권체제로 전환. 길고 복잡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서류 마지막 줄에 적힌 즉시 시행이라는 서명이 모든 것을 갈무리했어요. 교장과 이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더 이상 대응할 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교무실 밖에 몰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같은 시각 학생회실에서는 기자 간담회의 후속 토론회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번엔 외부 인권 변호사와 청소년 상담사가 패널로 초청됐어요. 패널 명단에 민서가 빠져 있다는 사실에 일부 학생이 의아해하자 정수빈이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어야 한대요. 책상이 종이마저 떨던 소녀가 이젠 조목조목 회의록을 쓰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에 얼굴 노출이 두려웠지만 허락 없이 찍힌 과거 영상이 더 수치스러웠거든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언은 상처를 덧내는 대신 해부하는 과정이에요. 무섭지만 덮어두면 썩어가요. 저녁 자습 시간 직전 복도 스피커에서 시범적으로 존중지수 현황이 공지됐어요. 전교 평균 31점. 처음 매긴 기준점에서 하루 만에 22점이 오른 셈입니다. 일부 교사와 학생들은 그 숫자에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과장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게시판 앞에 선 박준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50 넘길 수 있어요. 주머니 덕분에 어깨가 아프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태민과 몇몇 학생이 함께 호응했어요. 변화가 농담이 아닌 목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져서 기숙사 점호가 끝난 뒤 어머니 면담을 마친 학부모들이 학교를 나섰어요. 그중 박준호 어머니는 운동장 한복판에 놓인 모래 주머니를 잠시 바라보다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깊은 밤 기온이 뺨을 스쳤지만 손끝은 불에 댄 듯 뜨거웠어요. 이걸 어깨에 올려보라고 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머니를 들어보려다 무게에 깜짝 놀랐어요. 무겁네요. 민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짊어지던 책임입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주머니를 내려다봤어요. 화려한 구두굽이 모래에 박히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결국 주머니를 내려놓고 민서에게 허리를 숙였어요. 짧은 사과였지만 관람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학생 몇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몸을 굽히는 장면이 교과서가 아닌 현실로 펼쳐진 거예요. 모래 위에 남은 구두 자국은 금세 바람에 지워졌지만 그 속에 숨어있던 무게가 무너지는 소리는 오래 울렸어요. 기숙사로 돌아온 학생들은 각자 일기를 쓰며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오늘 친구 욕을 줄였어요. 5점 체육복 갈아입는데 늦어서 미안해요. 마이너스 2점. 객관적 기준은 없었지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과정이 이미 점수 이상의 의미를 만들고 있었어요. 강우진은 창고 파손 배상을 위한 봉사 시간을 채우고 돌아와선 손에 박힌 가시를 빼며 씩 웃었어요. 철거팀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기술 배우면 같이 일하자고. 변명할 때와 달리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벽 너머로 들린 말에 이태민이 미소를 숨겼습니다. 누군가 또 다른 길을 찾았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기뻤어요. 새벽 2시 체육관 창고에서 다시 샌드백 소리가 울렸어요. 민서는 글러브를 끼지 않았습니다. 맨주먹으로 샌드백을 치면 뼈마디가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하루의 모든 피로를 밀어내는 듯했어요. 거친 숨소리를 삼키며 샌드백이 완만히 흔들릴 때 문이 살짝 열렸어요. 박준호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손에 새 모래 주머니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내일 새 친구도 뛴대요. 번호표 붙이려고요. 그는 주머니를 창고 구석에 두고 주먹을 말없이 들어 올렸어요. 민서는 반듯하게 선 그의 두 발을 확인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았고 무릎 각도도 어제보다 곧았어요. 발끝이 흔들리면 어깨도 흔들려요. 민서의 교정에 박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주먹이 샌드백에 닿는 순간 체육관 벽면이 울렸지만 그 울림은 어제의 비명과 달랐습니다.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축을 잡는 소리였어요. 다음 날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기자들은 현장 생중계를 했지만 자극적 헤드라인 대신 공동회복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인터넷 댓글 대다수가 응원의 목소리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다. 이런 모델을 다른 학교에도 적용하자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일부 악성 댓글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학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선 욕댓글 신고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한때 조롱의 장이었던 온라인 공간이 스스로 정화되는 광경에 교사들은 신기함을 넘어 경외감을 느꼈어요. 졸업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운동장엔 임시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학생들은 무대 뒤편에 작은 전시존을 마련해 존중 프로젝트 전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체육관 한쪽에는 모래주머니가 탑처럼 쌓였고 각 주머니엔 손글씨로 적은 이름과 다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놓인 투명 아크릴통에는 새로운 후배들에게 남기는 한마디라는 문구가 붙었어요. 하얀 종이에 적힌 글들이 쌓이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어떤 글엔 약한 척하지 마 같이 걸어가라고 쓰였고 또 어떤 글엔 쌤들 무섭지만 믿을만해라고 적혔어요. 퇴근 준비를 하던 교장 대행이 슬며시 전시존을 둘러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소개서를 만들었군요. 감사팀장은 위에서 내려온 명령서를 접어넣으며 대답했어요. 이 정도면 교장이 바뀐 의미가 있죠. 졸업식 당일 청운고등학교 운동장은 어딘가 밝아 보였어요. 무대 위에 수백 명의 학생이 앉았지만 소란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교사석 뒤편에서 국기에 경례했어요. 707 시절 버릇대로 손가락 각을 정확히 맞추자 옆 교사가 눈짓으로 웃었습니다. 졸업장 수여가 끝난 뒤 학생 대표 정수빈이 무대로 올라가 마지막 연설을 했어요. 우린 서로의 이름을 비웃으며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이름을 부르는 건 부르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요. 연설이 끝나자 박수 대신 야외 스피커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운동장 끝 관람석에서 첫 번째 모래주머니가 무대 앞까지 굴러내려왔어요.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졸업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주머니를 굴려 무대 아래로 보내자 관람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300개가 넘는 주머니가 무대 앞에 쌓였어요. 정수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남기는 숙제예요. 후배들 여러분의 이름으로 채우세요. 비장하지도 격정적이지도 않은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눈물 닦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졸업식이 끝난 뒤 민서는 조용히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샌드백을 정리하고 매트를 말아올리며 천천히 손끝으로 바닥을 쓸었어요. 수많은 넘어짐과 일어섬이 남긴 흠집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교무실 정리 중이던 이영희가 졸업 앨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앨범에 사인해 주세요. 그녀가 내민 페이지엔 빈칸이 많았어요. 민서는 펜을 들어 한글로 짧게 적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면 그게 바로 학교입니다. 서명을 마치자 이영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제 떠나시나요? 민서는 대답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교정에 심은 어린 나무들이 초봄 바람에 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어디든 학교는 많아요. 하지만 이 운동장 냄새는 잊기 힘들겠죠. 이영희가 손등으로 눈가를 가린 채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도 선생님 냄새가 어려울 거예요. 해가 기울 무렵 민서는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둘러봤습니다. 관람석 난간엔 박준호가 달렸던 트랙 번호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민서는 손바닥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작전 종료. 그리고 몸을 돌려 교문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붉은 노을을 밟고 나아가는데 뒤쪽에서 여럿이 동시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충성. 몸을 돌리니 졸업가운을 벗은 아이들이 모래주머니를 들어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주먹을 가슴에 댔어요. 거수 대신 가슴 위로 올린 손이 작별 인사였습니다. 아이들이 흔들어 올린 모래주머니 속에서 모래가 흘러나와 붉은 빛 속에 작은 먼지를 만들었어요. 그 먼지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 하늘 끝에서 반짝였습니다. 작은 빛이지만 끝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투명했어요. 기차가 역을 떠날 때 민서는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바람이 모래 냄새 대신 봄꽃 향을 실어 날랐지만 귀엔 여전히 운동장 모래를 밟던 발자국 소리가 맴돌았어요.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와 표를 확인하고 지나가자 민서는 손가락으로 주머니 안작은 노트를 더듬었습니다. 청운고 학생들이 몰래 넣어준 노트였어요. 페이지마다 서로 다른 필체로 적힌 다짐이 빼곡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도 우리는 달려요. 우리는 이름으로 서로를 부를 거예요. 존중은 우리 무기예요. 글귀 사이사이엔 땀 얼룩이 번져 있어서 손끝에 닿는 순간 그날 새벽의 숨소리가 되살아났어요. 다음 역에서 승객 몇 명이 내리고 대신 회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올라탔습니다. 교육청 교권 프로그램 담당관이었어요.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민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새 시범학교예요. 도심 속 과밀학교라 더 험할 거예요. 봉투를 내밀며 그는 눈치를 살폈지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두꺼운 봉투 속엔 학교시설 노후도, 교권 침해 사건 목록, 학부모 민원 기록이 차곡차곡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관은 머뭇대다 작은 웃음을 띄었어요. 사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선생님을 모래주머니라 부르더군요. 무겁지만 달리게 만드는 존재라고. 농담치곤 서툰 위로였지만 민서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짧았지만 해방감이 아닌 또 다른 무게를 어깨에 올려놓는 의식 같았습니다. 교회로 바뀐 풍경이 논밭으로 바뀌자 민서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들판 사이로 작은 마을이 드러나고 멀리 새 학교 건물의 옥상 시계탑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엔 청운고 학생의 오픈 채팅방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채팅창엔 운동장에 새로 쌓인 모래주머니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첫 번째 주머니에는 존중일기라고 쓰여 있었고 그 옆 주머니엔 새 친구 맞이 준비라는 문구가 굵은 매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이어진 메시지들이 빠르게 스크롤됐어요. 오늘 점수 46점, 내일 55점 도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점수는 스스로를 재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간단히 답장을 남겼어요. 다음 주 연휴에 방문할게요. 주머니에 이름 남겨두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눈가가 시큰했어요. 도착역에 내리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시보단 시골이지만 폐교 직전이던 공장 부지를 리모델링해 세운 현대식 학교였어요. 교문 앞에 검은 승합차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교감이 서류를 품에 안고 허리를 숙였어요. 아이들 절반이 다문화 가정, 절반이 보호관찰 청소년이에요. 교사가 20명인데 지난해 한 달 새 5분이 그만뒀어요. 뒤이어 생활기록부를 잔뜩 실은 손수레가 도착했습니다. 기록부 곳곳에 빨간 글씨로 싸움, 절도, 가출이 반복돼 있었어요. 교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곳은 명문이 아니라 방치예요. 민서는 손가락으로 가장 낡은 모서리를 쓸어내렸어요. 종이조차 오래된 상처가 굳어 갈라진 듯 했습니다. 민서가 짧게 말했어요. 방치는 폭력이에요. 우린 방치부터 멈춰야 해요. 첫 출근날 민서는 체육관 대신 폐창고로 쓰이던 컨테이너를 수리부터 시작했어요. 낡은 철문을 떼어내고 학생 몇 명을 불러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팔에 문신이 가득한 2학년 도진이가 페인트통을 발로 차며
투덜댔어요. 이딴 창고 고쳐서 뭐하게요? 민서는 페인트 붓을 내밀었습니다. 운동할 곳이 필요해요. 싸우러가 아니라 배우러. 도지는 콧방귀를 꼈지만 결국 붓을 잡았어요. 며칠 뒤 낡은 컨테이너가 하얗게 변하자 창문에 무너져도 다시 서는 곳이라는 낙서가 생겨났습니다. 범인을 찾기도 전에 창문에 또 다른 글이 덧붙었어요. 넘어진 친구를 2번 일으키는 곳. 어둑한 교실에서조차 웃음이 터졌고 아이들이 스스로 낙서를 감추지 않았어요. 밤마다 민서는 체육 수업 대신 작은 그룹 상담을 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손에 주먹밥을 쥐어주고 고개를 떨군 아이들 어깨로 팔을 둘러주며 낡은 글러브를 건넸어요. 맞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대신 스스로를 치지 말아요. 칼같이 날선 눈빛 속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크게 울릴수록 눈물도 굵어졌어요. 교무실에선 여전히 참다 못한 교사가 사직서를 내밀었지만 또 다른 교사가 주머니를 돌돌 말아붙잡고 남았습니다. 일부 경찰관과 지역 상담사들이 학교를 드나들었어요. 한번 돌아서면 다시 오지 않던 어른들이 이번엔 봉사표 대신 빈손으로 왔습니다. 한 달 뒤 낡은 컨테이너 앞에 작은 모래주머니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무게가 들쭉날쭉이었지만 이름은 하나같이 정성껏 적혀 있었습니다. 무게만큼 책임을 재르고 붙여나가는 결과였어요. 아이들은 달리기를 싫어했지만 각자 무게만큼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주머니가 질척거렸지만 아무도 짜증내지 않고 비닐을 씌워뒀어요. 처음으로 마을 주민이 운동장 앞을 지나다가 아이들 모습을 휴대폰에 담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혀 깨물기 직전이던 학교사라 움직이기 시작함. 짧은 제목이었지만 조회수는 밤새 5천을 넘었어요. 댓글창에는 2가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특수부대식 교육이 교육이냐, 아니, 방치가 더 나았냐. 민서는 댓글을 읽지 않았어요. 다만 아침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묵직한 주머니를 확인하며 숫자를 셌습니다. 오늘은 12명, 내일은 20명. 모래주머니가 늘어날수록 걷는 아이들이 늘었고 함께 걷는 어른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어느 새벽 전임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운고 학생회였어요. 현진고, 청운고, 그리고 지금 학교를 잇는 존중 릴레이 챌린지를 온라인으로 열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모래주머니를 짊어지고 달리는 영상을 모아 하나의 영상을 만들 생각이라고요. 민서는 스피커폰을 켜두고 창밖 운동장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새 학생 대표인 도진이가 아직 어설픈 미소로 모래주머니를 던졌다가 다시 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흙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그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저 영상 찍어도 돼요? 민서는 전화 너머 학생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가 도진에게 카메라를 맡겼어요. 새벽빛이 어둠 속의 운동장을 덮고 첫 발자국이 모래를 일으켰습니다. 모래먼지가 다시 한번 공중에 떠올랐지만 이번엔 경쾌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어요. 먼지도 무게도 이름도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민서의 발자국이 가장 깊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모래주머니를 메고 달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넘어지고 어떤 아이는 울면서 달리고 어떤 아이는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요. 그 모든 발자국이 하나씩 모여 새로운 길이 되고 있어요. 민서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제는 거대한 숲이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하나하나에 담긴 건 무게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바꾸려면 먼저 어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래주머니처럼 무겁지만 그 무게가 아이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줬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민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대신 책임을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막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변화를 만들어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에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